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관련자들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뺏긴 것이다. 애초에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고요. 김 전 장관도 검찰 수사에서 부하 탓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진술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사람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리내리 부하 탓만 하고 있으니 외교적 위상도 말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태우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우키시마호. 이 배는 결국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바다에 침몰됐는데요. 일본은 80년 가까이 이 배 탑승자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지난해 일부 자료만 넘겼는데요. 우리 정부가 남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 또한 돌려받지 못하는 국정 상황. 훗날 꼭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026년 신설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최근 확인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3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토부가 여수공항 등 안전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 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그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구역 권고 수준인 활주로 거리 240m 확보, 또 이탈 방지 시설인 이마스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이밖에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특별 안전 점검 결과 여수공항을 포함해 전국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 대해 제주항공 여객기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여수공항을 포함해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또 포항 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의 경우에 그 권고 수준인 활주로 길이 240m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에 대해서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서 공항별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수공항은 어떤 식으로 개선되나요? 네, 여수공항의 경우에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이 4m로 높아서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예.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이 한 208m 정도 되는데 이것을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표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또 관계기관 협의기관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해서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내에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또 방위각 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서 항공사와 정보 공유, 또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 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 운항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여수공항의 안전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여전히 여수공항의 활주로가 2,100m에 불과한데 이런 짧은 활주로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 중에 두 번째로 짧은 공항이거든요, 여수공항이요. 그러니까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그 여수공항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 이번 주 취재기에서 지역민들의 공항 기피 현상 또 관광업계 타격 상황까지 최왕지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관련한 정부 차원의 두 번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본격화한다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1일 진상미연 비평림 매티제에서 여수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개토식을 열었습니다. 예. 이날 개토식에는 여순 1019 사건위원회와 전라남도, 광양시, 경남 하동군 관계자와 광양 유적회 회원 등이 참석해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개토제와 유해 발굴 시삽을 진행했는데요. 네. 매티제는 여순 사건 당시 광양 지역뿐 아니라 경남 하동군의 보도연맹 관련자들이 희생됐던 곳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 발굴 가능성이 큰 장소로 분류되고 있고요. 네. 여순 사건위원회는 지난해 광양시와 광양유족회 요청에 따라서 매티제 현장 조사를 한 뒤에 유해 발굴 착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앞서 여순 1019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담양군 대덕면 문항리 야산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6구를 발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유해들은 6.25 전쟁 때 쿨의 예비 검속자들이 광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양 매티제의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동구권 일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쓰이는 중장비인 펌프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은 노조 간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지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펌프카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네. 이들은 각기 펌프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회의 지도부급 간부들입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순천, 광양, 여수 일대 공사 현장을 돌면서 시공사 현장 소장에게 지역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민원 제기, 집회 등을 통해서 공사를 방해하겠다. 그런 협박을 일삼으면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노조 조합원들의 펌프카 장비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사실상 건설 현장 같은 경우 네. 꼬타를 잡으려면 무조건 다 트집 잡으려면 다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 제보 등을 하겠다고 협박해서 기존 펌프카 업체를 배제하도록 하고 펌프카 운용 단가를 일방적으로 올려 5,59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드론으로 촬영한 공사 현장 내 위법 사항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지휘활동을 이용해 지역 펌프카 업체 사용 등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서 감형을 해줬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다음 주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전남도가 설 연휴 기간 귀성객 편의를 위해서 여객선을 증편 운항한다고요? 네, 전남도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설 연휴 연안 여객선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연휴 기간 수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남으로 오가는 52개 항로에 여객선 두 척을 추가 투입해서 36번 운항을 하게 되고요. 네. 여객선 70척의 운항 횟수도 평시보다 208번 늘려서 총 3,337회를 운항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 둔병 항로에 대형 카페리를 편도 32번 증편 운항하게 되고요. 네. 전남도는 연휴 동안 18만 4천여 명, 차량 6만 1천여 대가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하니까 정말 설이 다가왔구나 또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불안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전남의대 유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던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직접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남 예. 국립의대 신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좀 받아들여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 14일 날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예.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문제가 차질없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냐 하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총 정원이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2026학년도 그 입학 정원 자체가. 예. 그래서 그에 따르는 보다 세부적인 문제들, 인원 배정 문제랄지 소요 예산, 또 설립 일정, 로드맵, 이런 것들이 아직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고요. 그러나 사원 관리는 충분히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달 전에도 조 장관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제로 베이스에 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최상목 부총리와 권한대행과 조규용 장관이 약간 엇박자를 낸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유는 이 최상목 이 권한대행이 한 얘기는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부 시절에 예. 이 결정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예.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말하자면 총정원은 확정이 안 됐지만 예.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남 의대 신설 문제는 그걸 염두에 두고 최상목 부총리가 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용 장관과 함께 의논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원론적인 방향을 새로 검토를 한다면 사실 의대 증원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된다면 저희 전남 의대 신설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예. 어느 누구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대세 자체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에서도.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을 해서 전남 의대 신설도 다 이 원점에서 재검토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러나 말하자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면 그렇게 비관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부가 원론적인 기존 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논의와 뭐 준비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진 않고요. 예. 다만 총 정원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쭉 사업 관리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일관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파악하시기에 복지부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다고 보세요? 복지부도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죠, 사실은. 예. 말하자면 이제 전남 의대 신설과 무관하게 예. 그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연간 2,000명의 증원의 예. 이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분위기상 보건복지부에서 주무관청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이 총정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먼저 선제적으로 꺼낼 수 없는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 보건복지부도 또 정부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전남 의대 신설 문제는 그와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갖는 거죠. 비교적 조금 분리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분위기는 그렇다. 분위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알겠습니다. 자,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합의대 설립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의 사전 절차가 좀 우선적인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조 장관은 그렇죠. 좀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교육부는 이제 우선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을 해서 예. 단일 국립대학으로서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 정부와 이 전남도가 합의한 사실상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는 뭐 일관된 지금 상황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 보려면 예. 통합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한 물리적으로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이 추진을 해야 되고요. 예.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뭐 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뭐 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여건 정비나 시설 투자 규모나 또 교원 충원의 어떤 과제 해결 뭐 이런 것 등등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아직 제시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예.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교육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뭐 무슨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역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간파하기로는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의사 충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학 증원과 관련된 교육부 이 분위기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보고요. 예. 뭐 그런 상황 관리를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관된 지역의 목소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촉구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절차가 잘 진행돼서 대학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론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정원 배분, 교육시설, 또 부속병원 설립 문제와 같은 조율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정확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대학 통합을 해놓고 나서 예. 의대 신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정원 배분, 교육시설 확보, 그리고 그다음에 병원 설립 부속병원. 문제. 예. 예, 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역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그러나 이제 전남도지사나 지역의 의견이 결국은 지금은 이 의대 정원을 배분을 해서 양 지역에 캠퍼스를 확보를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향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 내에서 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전남 의대 신설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의정 갈등입니다. 의료계, 의학계의 강한 반발 그리고 전공의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계와 의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의대 신설에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하여튼 2026년 정원은 연기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정부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소위 논의구조, 예. 이해 당사자 간 논의구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제 의정대화가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의료 소비자까지 확대를 하고 필요하면 뭐 국회 의정도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구조를 좀 확대해 나가면 이런 답답한 국면을 좀 타개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거의 공감대를 확보를 하고 있는 이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의대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소위 필요한 의료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랄지 또 필수 의료, 응급실 같은 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제 전남 지역처럼 의료 열악한 지역의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논의 과정에 그런 공공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예. 논의를 해 나가면 좀 확대를 해 나가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해답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네, 희망적인 기대와는 또 별개로 논의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의지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의정 갈등을 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반드시 풀어내야 되겠다. 예. 과거에 2,000명을 이박정은 2,000명을 결정했던 과정이 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의정 대화를 나누면 예. 저는 비교적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런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최왕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여수 공항 관련된 내용 취재하셨어요. 어떤 내용 취재하셨습니까? 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수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좀 도마에 올랐잖아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지방공항의 어떤 기피 현상도 제가 좀 느꼈거든요. 일단 월요일 정도에 제가 여수공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설 명절에 앞두고 대목인데 그 입주업체 관계자분이 최근에 좀 이용객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측에 작년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하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전년도 대비 10% 정도 줄었습니다. 네. 이용객들도 최근에 여수공항에서 논란이 됐던 높은 콘크리트 둔덕과 그리고 짧은 활주로에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에 답변을 해주셨고요. 예. 또 여행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수 제주는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진 않았는데 네. 여수 김포행은 많이 이용객이 떨어졌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체편이 기차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대체편이 있는 여수 김포행은 차라리 기차로 이용하자라고 생각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까지 가는 것은 사실 여수에서 이제 배편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김포까지 갈 수 있는 KTX가 있는
교통편은 비행기를 최대한 좀 이용을 덜하는 추세가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관광업계 피해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의 관광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남 동부권은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국제선은 무안공항 대신 오히려 김해를 이용을 했는데 경남 쪽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마저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김해나 여수공항이나 어쨌든 지방공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신감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를 보니까 인천공항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입국 심사에도 오래 걸린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오히려 지방공항은 포비아라고 약간 기피증처럼 이용객들이 아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항 좀 열악하다고만 하지 말고 뭐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좀 이참에 시설 개선이 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어제 전남 동부권 국회에서 여수공항 안전조치 강화 관련된 촉구의 목소리가 또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늦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수공항에 대한 안전성 부족 문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기 때문인데요. 예. 일단 전남 동부권의 뭐 여순관 국회의원 그리고 전남도 의회 그리고 각 기초회 의장단이 모두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여수공항 안전혁신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주철현 의원 그리고 조계원 의원, 김문수 의원, 권영엽 의원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시의회 의장단이 다 참여를 했고요. 이들은 여기에서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를 신속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여수공항이 그 이용객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활주로가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짧다라고 하면서 활주로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관광업계 피해가 지금 심각하니까 정부 공모 사업을 좀 지역이 먼저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 마케팅 및 긴급 조기 지원 같은 내용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잖아요, 이게. 이게 예, 한번 맞습니다. 깨져버린 게 회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안전 강화 조치가 촘촘히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최근 여수 챌린지 파크 취재를 하셨습니다. 대규모 루지 시설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여기가.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문을 닫은 상태라고요. 예, 화양면 일대 여수 챌린지 파크 루지라고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예매창이 닫혀 있기는 한데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10월부터 휴업 중이었습니다. 예. 네, 해당 업체는 휴업하면서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휴업한다고 여수시에게 휴업 신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이 아닌 제가 최근에 갔었을 때는 이 휴업기를 넘어섰는데도 계속 휴업 중인 상황이었고요. 예. 뭐 토목 공사는커녕 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운영을 멈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확인해 보시니까. 네, 맞습니다. 시설 보수 중이라고 이제 안내문이 붙여 있긴 했었는데 그 상태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었고요. 아하. 현재 지금 무단으로 휴업이 연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수시에게도 물어보니까 일단 사업자와 임원들이랑 통화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일단 휴업이 6개월간 연장될 경우에는 여수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휴업을 좀 자체적으로 연장해라라고 이제 다독이려고 여수시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업과 관련해서 여러 배경이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일단 지금 건설 경기가 악화했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이제 대출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 루지도 관광객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렵게 사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었는데 사업체는 이게 겨울이어서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월동 준비로 휴업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챌린지 파크 자체가 지금 통제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인근마을 주민들이 그 챌린지파크 내부 도로를 좀 물때가 되면 고기 잡으러 나가던 도로로 사용하셨거든요. 예. 주민들이 원래 많이 사용하던 도로였는데 이게 가보면 사유지라서 철문으로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셨고요. 그리고 챌린지파크 들어선다고 여기에서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신 주민도 있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챌린지파크 시작했었을 때는 손님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갑자기 주변 상인분들에게 어떤 동의나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닫아서 손님 감소는 물론 있고 또 마을이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졌다고 했었습니다. 예, 챌린지파크에서는 원래 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51만 제곱미터, 15만 평 규모로 굉장히 큰 부지거든요. 이게 총 3단계로 나누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이 1단계가 루지 사업이었습니다. 2단계부터 호텔 그리고 컨벤션 센터까지 총 3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이 루지 사업이 끝나고 멈춰 있는 겁니다. 네,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원래 하반기부터 호텔 착공을 했어야 합니다. 호텔도 작년 하반기요? 올해 하반기부터요. 올해 하반기에. 예, 호텔도 전국에서 가장 큰 호텔 짓겠다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 계획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쏙 들어갔네요, 얘기가.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관광단지 조성의 인허가권자가 전남도입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100% 민간 투자 사업이라서 역할 개입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막상 이 조성 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증가로 연결시키려던 계획까지 무산될 수가 있으니까 전남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 투자자가 이 시설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요? 예, 전남도는 그럴 경우에는 좀 새로운 투자자와의 매칭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 사업자 측이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오래 휴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와 또 도와 원활한 소통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기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 이번 주말부터 이제 본격 시작이 되죠. 네. 설 연휴 기간을 틈타서 과태료, 범칙금 조회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또 명절 선물이나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위장한 스미싱, 또 배송 지연, 물량 부족 이런 것들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싱 사기 피해들이 좀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죠. 네, 스미싱은요,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요,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해서 이용자가 악성앱 설치나 통화를 유도해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한 수법을 말합니다. 예. 이 정부와 금융당국은요, 설 명절을 맞아 스미싱 주의보를 발동했는데요. 이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서 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문자 발송이 커졌습니다. 스미싱 내용을 좀 보면요, 시기마다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조회나 카드 발송됐습니다. 이런 문자들 혹은 연말 정산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차량 이동의 증가는 요즘에는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 이런 유도하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유사 앱이나요, 이 연초 연말 정산 기간 중 환급괴 조회 등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설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서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를 불포하고 있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이런 수법들이 문제가 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는 있지만 이 친한 지인의 이름으로 오는 문자라서 의심이 없이 클릭하거나 또 택배 배송이나 카드 발급 등 자신과 연관된 문자일 걸 생각해서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 실비 한 달금을 주겠다는 거야.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해서 나 60대다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뭘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선생님 저기 저희 집 앞에요 건강공단 있는데 저희가 알아서 신청할게 딱 끊어버려.
카드 어제 발급했는데 갖다 주려고 하는데 주소를까지는 이제 가르쳐 줬어. 젊은 사람은 앱을 깔잖아. 앱을 유도하잖아. 앱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왜 카드가 안 오죠?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겠죠. 거기서 전화를 우리가 하게끔 유도를 한다니까. 무슨 방법이든 간에 자꾸 차원이 높아져 이러고 보면은. 근데 이제 영어로 막 써니 그럼 링크 누르면 이제 앱이 깔아져 버려. 아이고 무서워. 모르는 이름이 왔다거나 모르는 번호 왔을 때 누르면은 앱이 깔아져 버려. 그 링크를 누르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도착하려면 딱 눌러보잖아. 그런 거 안 눌러야 돼. 영어로 막 써있는 링크를 누르면 앱이 깔아져 버려. 그쵸? 앱이 네. 깔아져 버립니다. 정말로. 맞아요. 그리고 정말 생생한 후기들이었는데 저희 집 앞에 건강보험공단 직접 가볼게요 하니까 뚝 끊어버렸다. 이런 네. 후기들도 있었고요. 자, 최근 이 사기범들이 이렇게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서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은 것처럼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우선 의심부터 하고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혹여나 클릭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장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깨끗하게 지우는 건데요. 하지만 그 전에 해킹 피해가 의심된다면요. 일단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서 통신 기능을 전부 차단한 다음에 관련 기관을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또 공휴일에도요. 상담원 연결이 가능한 한국인터넷진흥원 188로 연결해서 신고를 하고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고 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공익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경찰청에서도요.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용권 대장 인터뷰입니다. 요즘 문자들이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경품 당첨, 교통과태료, 택배 문자, 해외 결제, 모바일 청첩장, 국세청 세금 미납 문자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데요. 이런 문자들을 보면 URL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URL을 이걸 누르게 되면 핸드폰 안에 어플이 설치되고 이 어플들로 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금융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치를 원하지 않은 어플들이 설치되지 않게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설정하는 방법은 인터넷 유튜브 영상 같은 것에서 스미싱 예방 설정 방법 하면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URL을 눌러서 어플들이 설치된 것 같다 하면은 신속하게 주변 지부대나 파출소 이렇게 방문해서 조치를 받으시고 더 이상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해서 추가 금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미싱 범죄 역시 예방이 중요합니다. 스팸 필터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요. 스마트폰 보안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백신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또 소프트웨어가 항상 최신 상태인지 체크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스미싱 범죄 누구나 정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예방법과 대처법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88번을 기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신고 전화 188번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음악 식당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DJ로 좀 데뷔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을 보냈습니다. 힘든 아니고요. 아닙니다. 신나는 요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저희 라디오 전망대 DJ도 DJ 진행자 앵커도 한번 해보실 기회가 오겠죠?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오늘? 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고물가가 젊은 MZ세대 소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관련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서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MZ세대는 장을 보거나 하지는 않지만 나서서 차례상 준비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비할 건 다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영향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선 MZ세대 하면은 이제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이 화제인데요. 또 올라요? 네, 바로 금요일 내일부터 스타벅스 355ml 사이즈의 커피와 티 음료 22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55ml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톨 사이즈. 그렇습니다. 이 톨 사이즈 커피 가격이 기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200원 오르는데요. 지난해 8월 다른 사이즈의 음료 가격을 이미 인상했고 11월 아이스 음료 355ml 그러니까 톨 사이즈 11종 가격을 또 인상했는데 거기에다 이은 세 차례의 인상입니다. 어허. 그 다른 커피 브랜드의 가격 인상도 또 그 이후로 잇따르고 있어서 커피 한 잔의 여유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뭐 김준호 아나운서도 그렇고 네, 스타벅스 다들 자주 이용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에 3차례 가격 인상은 좀 부담이 큽니다. 아무래도. 네, 그 이러한 어떤 커피 가격의 인상 말고도요. 최근에 이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심. 네, 점심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이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김밥, 비빔밥, 칼국수 등 주요 외식 요리 8종 가격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기준 평균 4%가 올랐고요. 예.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후식 개념의 커피뿐 아니라 뭐 식사 비용까지 네.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매일매일 밥 사 먹는 직장인들 진짜 크게 와닿았거든요, 이런 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와닿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택트 렌즈. 이 렌즈 또 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렌즈. 네, 예. 착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렌즈 업체인 쿠퍼비전이 다음 달 1일부터 대표 제품 3종의 가격을 각각 14.5%에서 20%까지 올릴 예정이고 예. 또 4대 렌즈 업체 가운데 하나인 알콘도 앞서 이달부터 렌즈 일부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샴푸나 건전지, 여성위생용품 등의 가격들도 또 같이 최근에 인상되면서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렌즈뿐만 아니라 이런 생필품 가격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전방위적인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MZ세대가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은 일단 가장 가까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단 이제 현재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의 물가 인상 제어력이 다소 낮잖아요. 이 낮은 틈을 타고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던 탄핵 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축수산물 소비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 올랐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평균치 3.5%인데요. 그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핵 시기를 틈타서 네, 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예.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정책 입안자들은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 마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둡이라는 그룹의 먹고 살기 힘들다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제목 그대로네요.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소비가 어려운 이 현 상황을 이 노래로 녹여봤는데요. 이 경제 불황과 어수선한 전국으로 위축된 소비가 하루빨리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2배 먹고 살기 힘들다 들으시면서 김진우 아나운서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돌아온 월급날 세금 보험 할부 다 빼니 한 달 살기도 빠듯해. 미용실 갈 때도 됐고 장바구니 옷은 한가득 월말엔 술 약속도 잡아놨는데 어디 갔을까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3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